요즘 청약홈에 보면은 이 무순위, 취소 재공급, 줍줍이 나옵니다. 줍줍. 그래서 이게 지금 청약홈인데 청약 캘린더예요. 캘린더인데 요 까만 바탕에 흰 글씨 있는 요 청약이 줍줍 청약이다.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지금 4월달 청약 캘린더인데 보면은 광주 골드클래스, 뭐 의정부 리버카운트, 부산 사하, 송도, 천안, 평택 화양, 그 다음에 천안 하나포레나, 천안 하나포레나, 그 다음에 앞산 센트럴 요 힐스테이트는 대구죠. 대구, 여기도 천안, 호반 서밋. 그래서 여기도 이 맞네, 여기가. 여기 11일 날 11일, 12, 13일인데 11일, 12일도 보면은 부천, 송도, 수성, 뭐 이게 수유 이게 많아요. 무순위, 취소 재공급, 줍줍이라고 하는 이런 청약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 줍줍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오늘 제가 이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제가 법률을 좀 여기 정리를 해왔는데 그 전에 앞서서 2018년 10월 11일 날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8년 11일 말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청약을 하면은 할 때 분양권이 하나 있는 사람은 주택이 하나 있는 걸로 이게 분양권을 간주를 하게 되면은 청약에서 안 되는 거죠. 뭐 아주 뭐 비규제직이라든지 아주 시골 같은 데는 뭐 미달라면 상관없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1순위 가점제에서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2018년 12월 11일 날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요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입니다. 그래서 이 53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다. 이게 18년 12월 11일 날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은 또 분양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추첨자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가점제를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특공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해서 쭉 있는데 제10호에 보면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라는 건 뭐예요? 미분양이라는 얘기예요. 미분양, 미계약 이런 경우에 남은 거예요. 이게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 대신에 이렇게 해서 미분양이 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제3자가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이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2018년 12월 11일부터는 분양권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에서 매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신에 이때는 뭐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거하고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고, 이 청약에서의 주택만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 이제 또 우리 분양권의 쭉 변천 내력을 보면은 20년 8월 11일부터 그 이전의 분양권은 이렇게 취득세, 양도세에서 계산할 때 주택수에는 전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미포함이고. 그러나 20년 8월 12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이때는 취득세 계산에는 주택수가 포함이 되지만은 양도세 계산에는 주택수가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양도세 모두 주택수에 들어간다. 뭐가? 분양권이 우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에서 우리가 무주택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분양과 미계약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미계약이 아닌, 미계약이라는 거는 누가 청약이 됐는데, 청약 당첨은 됐는데 정당계약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미계약이죠. 미계약이 아닌 청약 미달, 미분양으로, 그러니까 일명 줍줍으로, 무순위로 이렇게 분양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정당계약을 한다는 얘기겠죠. 취득하면은 청약에서 주택수에 포함은 안 되지만은 취득세, 양도세에서는 주택수로 포함이 된다. 다음에 이거는 분양권을 매도할 때의 분양권 취득일은 당첨일이에요. 당첨일. 분양권 등기 안 치고 분양권을 그냥 등기 안 치고 팔 때의 분양권 취득일은 당첨일이다. 그러나 분양권을 당첨되어서 분양권을 정당 계약을 하고 그다음 안 팔고 등기까지 다 치고 분양권이 아닌 실체의 아파트를 파는 경우의 취득일은 당첨일이 아니고 정당 계약일이에요. 나중에 기산일이 다르니까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또 경우의 수를. 결론은 뭐냐? 미계약은 당첨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계약을 안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양은 당첨자가 없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도 안 되었던 물량이 미분양분이다. 그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미달된 거는 우리가 미분양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미달돼서 미분양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으면은 요거는 경쟁률이 당연히 안 나온 거고 미달된 거고, 만약에 경쟁률이 한 세대에 1명 이상이 만약에 청약을 했으면은 미달이 아니고 경쟁이죠. 그래서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은 청약 당시에 경쟁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최초 청약 접수 경쟁률로 판단을 한다. 최초 청약을 할 때 이게 미달이 됐으면은 미분양이죠.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가져오면은 뭐다? 주택세에 안 들어간다. 대신에 취득세, 양도세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청약에서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놓은 거 읽어보면은 청약 접수 결과 경쟁이 나왔다. 그러니까 100세대인데 101명이 만약에
청약을 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경쟁이 발생된 건데, 이때는 정당 계약자, 그다음에 자녀 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다 주택으로 요거는 판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약홈에서 청약을 실시했는데 미달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정당 계약자는 주택 소유한 걸로 치고 자녀 세대, 그러니까 추가 계약자 이런 분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단 정당 계약으로,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 당첨이 됐는데 별로 호수가 마음에 안 들었다. 동호수가. 그러면은 정당 계약을 포기를 하고 자녀 세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뭐다?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사전 예약, 사후 추가 접수, 사업 주체의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은 나중에 여기 1번의 예예요. 이거. 그다음에 정당 당첨은 모두 주택 소유로 판단한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제가 여기에 4가지를 해놨어요. 우리가 만약 이게 지금 A 타입이 A 유형이 25평, B 타입이 30평, C 타입이 33평, D 타입이 38평 할까요? 한 단지에 우리가 단일 평수가 아닌 것도 있고 뭐 여러 평수 섞어서 복합 평수가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지가 전부 다 4가지 25평, 30평, 33평, 36평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각각 100세대씩 해가지고 400세대를 공급을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의 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전체 단지를 미분양이냐 분양이냐가 아니고 각 타입별로 우리가 청약을 하니까 타입별로 우리가 청약이 미달이냐, 그러니까 미분양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5평은 100세대 공급을 하는데 200명이 청약을 했다. 그럼 경쟁이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200명이 청약을 했으니까 100명이 계약을 했다. 정당 계약이죠. 이거는 전부 주택 소유로 간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B타입, 요거 30평. 100세대 공급을 했는데 200명이 청약을 했다. 당연히 경쟁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문제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른 게 있냐면은, 이게 100명이 당첨이 됐는데 계약은 80명밖에 안 한 거야. 왜? 저층이라든지 아니면 옆동에 가려서 해가 잘 안 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20명이 계약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추가 자녀 세대 계약 20세대예요. 20세대. 그래서 이거는 미계약으로 해가지고 요 20세대를 추가로 계약하는 사람은 주택 소유가 된다. 왜? 경쟁이 되었던 타입이니까. 이것도 경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다? 청약 접수 결과 경쟁이 발생했으면 정당 계약자 및 자녀 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판정을 한다. 있기 때문에 20세대를 누가 계약을 안 하고 나오는 미계약분 20세대를 무순위로 줍줍을 가져왔을 때는 역시 이거는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줍줍이라도 주택에 들어가, 주택 소유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타입 33평. 요거는 구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100세대 공급했는데 청약이 50세대밖에 안 했어. 그러면은 이분들은 좋은 층수가 됐는지, 뭐 하여튼 간에 뭐 안 좋은 층수도 있었는지 50명이 청약을 하고 50세대가 미달이 났는데 미분양이 됐는데 층수가 안 좋았는지 30명만 계약을 한 거야. 30명만 계약을 해 놓으니까 20세대는 당연히 미계약 세대고 50세대는 미분양 계약이 되는 거죠. 미분양 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C타입은 100세대 모집에 50세대만 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청약 접수 결과 미달이 발생하면은 정당 계약한 사람은 무조건 주택 소유로 들어가고 자녀 세대 추가 계약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번 정당 계약자는 무조건 주택 소유. 그 다음에 가가 뭐냐? 미분양 50세대죠. 이거 계약한 사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자녀 세대 추가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왜? 미달이 된 타입이니까. 그 다음에 38평, 36평 이거는 금액이 비쌌는지 100세대 모집을 했는데 공급을 했는데 50세대만 청약이 들어왔다. 근데 이 50세대는 청과 방향이 좋았는지 다 계약을 했다. 그래서 미분양, 청약이 50명이 들어왔고 100세대 공급에 50세대 들어와서 50세대는 미분양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자녀 세대 가져가는 사람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왜? 100세대 모집하는데 50명만 들어왔으니까 미달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최초 청약 경쟁률이 미달이면은 나중에 자녀 세대 가져와도 미달이면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근데 최초 경쟁률이 1대1 오버된 그런 상황이면은 누가 계약을 안 해서 미계약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도 다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 청약일이 그 타입이 25평, 30평, 33평, 36평 이것들 각 타입별로 미달 청약률이 미달이면은 요거는 가져와도 되고 미달이 아니고 나중에 누가 청수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나온 거를 무순위로 가져오면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1순위, 2순위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분양이 아닌 미계약 세대를 무순위로 청약해서 가져오면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나온 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데 부적격자 당첨분, 그 다음에 당첨이 취소됐다든지 당첨이 무효가 됐다든지 계약이 해제됐다든지 당첨되고 계약을 안 한 미계약 세대를 무순위로 가져오면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청약에서 미달되고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가져오면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단 이거를 매수한 사람은 등기 치기 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판 사람한테 프리미엄 얼마라든지 아파트 중도금 잔금은 인수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하고의 잔금이 매도와 매수 간의 분양권 거래의 잔금이 지급된 날, 이 날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하자면은 미계약 무순위 청약은 주택수 포함, 미분양 선착순 물량은 주택수 미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 양도세 계산에 모두 주택수로 포함이 되고 역시 청약에서도 우리가 주택을 취득한 걸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에서도 일단은 후순위로 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줍줍하지 말고 이게 미계약분이냐 아니면 미분양분이냐 요거를 보시고 우리가 줍줍을 하든지 무순위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 무순위 취소 후 재공고 무순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순위 없는 거예요.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 청약금도 필요 없어. 그죠? 그냥 그 당해 지역, 이 공급되는 지역의 당해 지역의 주소를 가지고 전입이 되어 있는 성인이면 돼요. 무주택 구성원이면 돼. 세대주도 아니야. 무주택 구성원이면은 줍줍을 할 수 있지. 타 지역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무순위 이런 줍줍이 많이 나오는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
전에는 우리가 타 지역에도 다 우리가 줍줍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꿨죠. 타지에서 다 썰어간다고. 그래서 법을 바꾼 게, 개정한 게, 이게 미분양이 나면은 줍줍은 그 거주 당해 지역에 있는 거주자, 그리고 무주택자, 무주택 구성원만 요게 우리가 줍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이제 그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됐는데 당연히 소화가 안 되니까 줍줍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송도에서도 두어 번 그랬잖아요. 자인가? 전에 같으면은 지역 제한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은 뭐 전국에서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무순위 줍줍 청약이 많이 나온다. 얼마 전에 세종에서도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정말 많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줍줍 청약을 들어갈 때는 청약홈에 보면은 청약률이 다 나와 있어요. 청약률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청약률을 보시고 이걸 내가 가도 우리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요거를 판단하시고 줍줍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